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지난밤까지만 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탈당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이낙연 씨와의 회동에서 서로 그렇게 정리했고 그 발표를 오늘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런 약속을 뒤집고 당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이낙연 씨의 최측근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입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1일 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대단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정을 맞춰서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3일 광주 출마 선언을 하려다는 것을 2일 날 미룬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됐구나. 그러면 출마 잠깐 광주 출마 버려오고서 이제 커다랗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민주당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친문계들이 되고 움직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던 거고 실은 어제 저녁 7시까지도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NY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초대해서 NY는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탈당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겁니까? 그랬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낙연 대표와 통화할 때 임종석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탈당 의사를 표현했는데 오늘 그 사이에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밤사이에? 밤사이 바뀌었죠. 바뀐 거 탈당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마 당에 남아서 뭐 내년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려거나 이렇게 축적들도 사람들이 하고 그래요. 이석현 전 부의장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3일 저녁 7시만 해도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신당 합류를 전제로 민주당 탈당을 이낙연 씨에게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이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아침에 전화를 안 받고 페이스북에 민주당 잔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밤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 같다.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홍영표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합이 잘 성사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최소 5석에서 10석, 임 전 실장이 가세한다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홍영표 서른 의원이 이끄는 민주연합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면 당명을 바꿀 수 있다. 이낙연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데요. 5석에서 10석이요? 제발 좀 꿈 좀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임 전 실장은 갑자기 탈당을 보류한 걸까요? 하룻밤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시간 전에 본인의 SNS에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말씀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홍영표 의원 등이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당에 남아서 개혁과 혁신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즉 8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도모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중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만나는 게 조금 부적절해 보이기도 아니 한데. 만나자니까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총리를 하신 분이고 잘 아는 사이니까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가면은 망합니다. 망합니까? 망하죠. 이준석 대표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유승민하고 가야 성공하지 이낙연하고 가면 망한다. 곧 끝난다. 제 예측이 맞았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던 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잔류를 선택한 겁니다. 이는 자신이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과 당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설득해온 점을 볼 때 당에나마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 공천을 주도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 당권 투쟁을 벌이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짧은 글을 게시했는데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당장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서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건데요.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심야 최고위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 것은 민주당의 당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 것은 민주당의 당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나타나 자신의 지분을 주장했던 이낙연 씨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뭘 맡겨둔 거라도 있습니까?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임 전 실장이 당권,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는 차기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윤영찬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민주당을 지키자. 그리고 제가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며 임 실장의 방식대로 민주당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은 인간들. 임종석이 결정한 건 선당 후사가 아니라 결국 차기 대권이었습니다. 드디어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였던 민주당 공천. 이는 악의적인 언론 보도와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아무 말 대잔치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으로 민주당만이 유일한 혁신 공천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이에 마침내 참고 또 참아왔던 이재명 대표가 분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을 향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건데요. 누가 봐도 편파, 왜곡, 비판, 가짜뉴스가 양산되며 총선을 앞두고 무차별한 민주당을 향한 찌라시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마무리 발언과 현안 백브리핑을 자처한 질의응답에서도 현재의 언론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건 선거를 하고 언론들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꼬라지인 거죠. 이제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로 해서 고쳐졌다면 진작에 해결될 문제였을 텐데요. 모두가 전사적으로 나서 가짜뉴스, 의도가 분명한 왜곡 허위뉴스를 반드시 신고를 통해 바로잡고 또 두 번 다시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은 38일 남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속 일부 소란, 당사 분신 시도도.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라면 내홍, 갈등, 어쩌고 하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사 앞이 어떨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최고위 회의 전에 약 45분 전쯤 미리 갔습니다. 농성을 하거나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 가는 길에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왜 항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을 합니다. 박찬대 최고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무슨 법적 조치 운운하는 발언도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줄 봉투를 왜 받습니까? 카메라 있는 데서는 받아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돌려줬다?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쇼를 해도 뭐 그런 쇼를 합니까? 검사 공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우리 언론들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하는 속에 정말로 원래 조용히 1위 후보들을 배제하고 측근 인사 공천을 국힘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신에, 삭발에, 항의에, 난장판 아닙니까? 이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의 아주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결코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유능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할 충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질의 후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들을 고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조만간 대진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공천의 내용도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진통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픔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말 총력을 다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